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할 겁니다. 차트를 달리는 남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주제, 지구 종말의 징조인가? 지구 이상 현상들.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에서 시작해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까지 이어져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알프스 산맥. 1년 365일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 만년설로도 유명한 알프스는 매년 그곳의 빙하 크기를 측정해 지구의 기후 변화를 가늠, 자연 온도계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알프스가 이런 충격적인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게 알프스라고요? 이렇게 되면 알프스가 아니죠. 아차산 아니고요? 다 어디 갔대? 아니, 만년설로 유명한 알프스가 민둥산이 돼버렸어요. 이젠 우리가 알고 있던 알프스의 그 눈 덮인 사진이 추억의 사진이 되어가는 거예요. 30년 전만 해도 흰눈으로 뒤덮여 있던 알프스. 하지만 30년이 지난 현재 빽빽했던 눈은 온데간데 없고 골짜기 사이사이 가득 찼던 빙하 역시 녹아 없어져 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불과 1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봐도 확연히 차이가 날 만큼 눈이 많이 녹아버린 상태. 올해 7월에는 알프스 산맥의 빙점 고도가 2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죠. 물이 얼 수 있는 지점을 빙점 고도라고 하는데요. 알프스 산맥에서 물이 얼 정도로 추운 곳의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1년 차이예요? 1년 전 모습과 비교한 것도 이 정도로 심각하게 차이가 난다면 야,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너무 무서운데요? 심지어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으면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7월 3일 이탈리아 알프스의 최고봉 마르몰라다 산의 빙하가 붕괴되면서 등반객들을 덮치고 만 것. 마르몰라다 산 중턱에 세락이라고 불리는 큰 얼음덩이가 무너졌고 산비탈을 타고 굴러떨어지며 눈, 돌과 쳐진 세락이 등반객들을 덮쳐 피해가 커졌는데요. 결국 이 사고로 인해 11명이 사망하고 말았죠. So yeah, it's really scared because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re dying. So. 당시 마르몰라다 산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직원은 눈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2003년부터 여기서 일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처음이에요. 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알프스의 빙하가 30년 내로 녹아 없어질 거라며 경고했다고 합니다. 30년 후에 알프스의 눈이며 북극이며 이게 모두 녹아버리면 큰일이다. 지구가 물바다가 돼서 정말 종말되는 건 아닌가요? 진짜 근데 뭐 저지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저지대며 일부 섬나라들은 진짜 물에 잠겨서 이제 지구상에서 없어질 거예요. 그런 네.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한반도보다 4배가량 큰 아프리카의 케냐. 사자, 기린, 얼룩말, 코뿔소 등 600여 종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야생 동물들의 낙원이자 사파리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그런데 최근 케냐 야생 동물들의 끔찍한 모습이 포착,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죽은 거예요? 길 따라 다 동물 사체예요? 너무 처참하네요, 진짜. 이게 왜 다 이렇게 죽은 거예요? 케냐의 넓은 초원 위 뼈만 앙상하게 남은 동물들의 사체가 여기저기서 발견됐는데요. 케냐의 야생 동물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간 이유는 심각한 가뭄 때문. Ya kawaye ayu mujire ko tolo ambi cekarat awaye diro ba gonda ko wakon kusuga ada orang gede daga amali anu segede kala 기린, 코끼리 등 많은 동물들이 물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바짝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케냐 대통령은 가뭄 피해가 심한 지역을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죠. 근데 물 문제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됐고 네.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뭄이 지속되면 저 동물뿐만이 아니고 사람도 못 살아요. 맞아요, 맞아요. 케냐의 가뭄은 동물들뿐만 아니라 케냐 국민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케냐 인구의 80%는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가뭄 때문에 가축이 점점 죽어나가고 곡식들도 자라지 못해 실제로 현재 케냐 국민 중 210만여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하죠. We have already lost animals, then now the next thing will be loss of lives of human beings. 2022년 4월 미국 캔자스 지역에 비상경보가 발령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캔자스 지역을 덮친 역대급 스케일의 토네이도 때문. 야, 저거 막 다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실제 일어나는 우와, 이거. 지금 저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우와! 모두 황무지로 변합니다. Oh my gosh, look at it. Oh my gosh. Holy. Those are our neighbors' houses. Oh my gosh. 어머나, 건물 지붕이 무슨 종이장처럼 올라가네? 2022년 4월 29일 캔자스 엔더버 일대에 무려 시속 265km 이상의 초대형 토네이도가 발생. 20분간 20km를 이동하며 일대를 휩쓸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6개의 등급 중 세 번째로 강한 등급의 토네이도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천여 채의 건물이 파괴, 그중 400여 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정도. Dear Lord, heard our prayers. We kept us alive. And I could file bankruptcy, lost everything here.
Now I've lost it. Oh, 그나마 다행히 토네이도가 덮치기 8분 전 비상경보가 발령되며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한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죠. 그나마 그래도 미리 대피를 해서 다행이네요. 근데 이렇게 토네이도가 온다고 경보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정도면은 뭐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닌가 보네요, 토네이도가. 사실 캔자스 일대에는 봄철만 되면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앞으로는 토네이도가 계절에 상관없이 더 자주 그리고 더 강력하게 발생할 거라는 점. 실제로 2021년 토네이도가 거의 없던 12월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무려 44차례나 발생. 아칸소에서 캔자스까지 휩쓸며 8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적도 있었다고 하죠. 그 이유는 콩고 동부 지역을 덮친 이것 때문. 우와, 화산! 폭발. Cette lave est en train de descendre maintenant vers Vision 2020. Et les gens sont encore dans leur maison, mais le gouvernement ne veut pas tout justement. 콩고 동부에 있는 미라공고 화산이 폭발. 용암이 하늘로 솟구쳐 저녁 하늘을 오렌지빛으로 물들였는데요. 화산에서 나온 용암은 콩고의 대도시 고마까지 흘러내려가 고마시의 도로는 물론 가옥까지 덮쳐버렸습니다. 콩고 정부는 긴급 대피령을 내렸고 시민들은 서둘러 마을을 떠났는데요. 하지만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해 차를 타고 대피하던 주민 9명 등 30여 명이 사망, 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 500채가 넘는 가옥이 파괴됐다고 하죠. Bwetuko walikuwa ilipite ikalunguza kila kitu. Unaangalia hapa kulikuwa farmasi, kulikuwa vivete, vyote vinalungula, hakuna vitu ya kufuata. 아니 근데 보통 화산이 있는 나라는 화산 활동을 관측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전조 증상을 미리 알고 대피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크게 피해가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니라공고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화산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이번 니라공고 화산 폭발은 일반적인 화산 폭발의 징조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화산 폭발 전에 지진이 먼저 발생하지만 니라공고 화산은 화산이 폭발한 후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화산이 분출되는 동시에 화산의 균열이 관측된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죠.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건 대처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진짜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무서워요.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중국 장시성 북부에 있는 중국 최대 담수호 포양호. 그 면적은 무려 약 4,000제곱킬로미터로 이는 제주도의 2배 정도 되는 크기. 특히 포양호는 300종 이상의 새들이 서식하고 중국에서 보호동물로 지정된 흰철갑 상어 등 140종이 넘는 어류가 사는 호수인데요. 그런데 최근 포양호가 이렇게 변해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니 물이 밑으로 빠진 거 아니고? 제주도 2배의 크기에 달하는 호수가 다 말라버리고? 그건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저 많은 양의 물이 사라졌다는 것 자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어디로 간 거야? 제주도 2배 면적의 큰 호수라고 하면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그냥 물 웅덩이로 바뀌었어요. 2022년 6월부터 3개월 이상 중국 중남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 게다가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가뭄으로 이어진 건데요. 이는 무려 6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 최대 담수호인 포양호의 면적은 평소의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말았는데요. 이는 포양호 수위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거라고 하죠. 포양호 호수는 배로 다녔던 곳이 차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말라붙었고, 이 때문에 물에 잠겨있던 바위와 그 위에 지어져 있던 사찰 건물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게다가 포양호 북쪽 끝에 위치한 양쯔강 역시 수위가 내려가며 강바닥에서 600년 전 불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말라붙었으면 피해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일단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약 400만 헥타르에 달하는 농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또한 포양호 주변 지역은 전력 생산 중 80%를 수력 발전에 의존해온 탓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이번 가뭄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적 손실액이 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60년 만에 찾아온 극악의 가뭄에 중국 정부는 비를 내리도록 유도하는 화학물질을 하늘에 발사하는 등의 대책과 함께 실업 위안 한화 약 1,300억 원의 구제 기금을 측정했다고 하죠.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이라크에서 한 달 사이에 8번이나 이것이 발생. 이라크 정부는 국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이라크면은 일단 더워요. 아무래도 차달람이면 그 반대가 아닐까요? 혹시나 아, 한파? 추워. 그렇지. 이라크는 또 이제 더위에 강해져 있으니까 영하까지 가면 이제 영하까지만 안 가도 엄청 추운 한 거죠. 5도, 6도만 돼도 그래도 춥죠, 엄청 이라크는. 추운 거죠. 아, 근데 뭐 때문에 국민 외출을 자제하라고 한 걸까요? 이라크에도 화산이 있나? 뭐 아예 보이지가 않는데? 이게 뭐 낮이야 밤이야? 이라크에 불어닥친 것은 바로 거대한 모래폭풍. 모래폭풍은 수도 바그다드뿐만 아니라 나자프, 술라이마니아 등 이라크의 수많은 도시를 주황색으로 뒤덮었는데요. 이라크에서 한 달 새 모래폭풍이 불어닥친 건 무려 8번 이상. 결국 이라크 전역의 학교는 휴교. 또한 가시거리가 300m밖에 되지 않자 바그다드 국제공항은 모든 비행기의 운항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거대한 모래폭풍이 이라크 국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 이 거대한 모래폭풍으로 인해 하루에만 수백 명이 호흡곤란을 호소.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했고 5천여 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죠. الترابه وبدات الامور امطار ماكو جفت يعني جفت من وراء الترابه هاي. 이게 한 달에 8번 이상이나 이렇게
온다라는 거는 정말 정상적인 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근데 모래 폭풍이 불어닥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상 기온으로 인해 이라크 전역에 강수량이 적어지며 호수와 강이 말라 많은 지역이 사막화된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래를 막아줄 나무도 말라주고 모래 폭풍이 자주 발생하게 된 거라는데요. 이라크 환경부는 이라크가 1년에 272일은 모래 폭풍을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30일 칠레 북부 아타카마 지역에 거대한 이것이 발견되어 큰 충격을 줬는데요. 거대한 이거 칠레.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17m의 오징어가 고래를 죽인 오징어가요? 것 같은 예상의 사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거대한 오징어가 아닐까요? 남미 쪽에 근데 그 운석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뭐 운석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직경 25m, 깊이 200m의 거대한 싱크홀. 이야, 깊이가 200m면 저거 주변의 땅들도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성민 씨 말대로 지금 이게 직경 25m? 네. 제가 봤을 때 반경 몇 미터 다 지진 조사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왜냐면 200m 깊이가. 그렇죠. 주변에 이런 게 또 있을 거예요. 확률상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점. 고작 일주일 만에 싱크홀의 크기가 2배가 더 커졌다는 것. 25m였던 싱크홀의 직경이 50m까지 늘어난 건데요. 이는 두 팔을 펼친 모양의 브라질 대형 예수상이 무려 6개나 완전히 들어갈 정도로 어마무시한 크기라고 합니다. 이게 일주일 만에 저렇게 직경이 2배가량 커지는 거면 점점 앞으로도 커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저런 싱크홀 지구에 많이 종종 생기잖아요. 왜 생기는 걸까요? 저런 대형 싱크홀은? 이 싱크홀 근처에 구리 광산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광산에서 구리를 채굴하기 위해 무리하게 굴착, 갈파 작업을 하다 보니 집안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런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난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KBS 조이